23년 10월 26일 코스닥 레버리지 마이너스 80만원, 코스닥 인버스 플러스 13만원, 23년 10월 27일 코스닥 인버스 마이너스 7만원, 23년 11월 7일 코스닥 레버리지 마이너스 52만원.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주식으로 평생 돈 벌기 위해서는 보통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게 되면 어떤 종목을 사고 팔지 정도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 종목을 하나 가지고 수익 내려고 고민하고 노력하는 행동은 당연히 필요하죠. 하지만 이게 일회성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 종목 매매 끝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다른 종목 찾아서 매매하면 되지. 이런 단순한 답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훨씬 장기적으로 어쩌면 평생토록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혹시 그걸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투자로 이름을 날리시는 분들이 있죠. 다들 잘 아는 워런 버핏 할아버지도 있고요. 꼭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유튜브에서 혹은 다른 비디오들에서 주식 투자로 성공한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듣게 돼요. 과연 이분들이 단순히 종목 하나 혹은 몇 개 잘 집어서 사고 팔아서 그런 큰 부를 이루었을까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개인이 주식으로 평생 돈을 벌 수 있을지 그 방법적인 측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주식으로 평생 돈 벌기 위해서는 결국 투자로 성공한 분들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릴까요? 앞서서 제가 잠깐 얘기 드렸지만 투자로 성공한 분들은 단순한 종목 하나 잘 골라서 혹은 몇 개 잘 사고 팔아서 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분들만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건 바로 본인만의 투자 방법, 본인만의 투자 원칙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연한 소리를 하냐 하실 텐데 사실 이게 답니다. 개인이 주식하면서 망하는 스토리 이런 거 있잖아요. 한 종목에 몰빵하거나 아니면 한 번에 덜컥 사고 또 손실을 하염없이 방치하고 하는 이런 행동들 있죠. 이런 행동들이 왜 발생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본인의 투자 원칙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가령 나는 이 종목 20% 수익 내면 무조건 매도할 거야. 그런데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3번 정도 나눠서 매수해야겠어. 그런데 다 매수했는데 2% 이상 손실이 난다? 그럼 난 무조건 손절할 거야. 이렇게라도 정했다면 그냥 아무 없이 생각 없이 투자해서 망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살지 고민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어떤 투자 방법, 어떤 투자 원칙으로 투자할지 정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투자 방법을 정할 때는 이 세 가지를 고려하셔야 돼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 투자 방법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투자 방법이 내 성향에 맞는지, 그리고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인지, 세 번째로는 이 투자 방법이 지속 가능한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이 투자 방법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인지 아닌지 이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은 어떤 정보를 접하고 나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된다면 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응용까지 된다? 이러면 이건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마이클 코벨이라는 분이 쓴 왜 추세 추종 전략인가 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 추세 추종 트레이더들이 활용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시장이 사주 신고가를 경신하면 매수하고 사주 신저가를 경신하면 매도한다. 가격이 이전 100일 동안의 최고가를 경신하면 롱 포지션을 구축하고 이전 100일 동안의 최저가가 깨진다면 숏 포지션을 구축한다.
사실 이런 내용은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고 따라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다음 두 번째로 이 투자 방법이 내 성향에 맞는지 그리고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인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건 해보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 투자 방법이 내 성향에 맞는지는 일단 실제 소액으로라도 이 투자 방법으로 꼭 실행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앞서 나온 그 신고가 투자 방법을 좀 변형시켜가지고 코스닥 인버스 ETF랑 코스닥 레버리지 ETF 종목에 적용해서 투자를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어땠을까요? 제가 그 사주 신고가 전략을 좀 변형시켜서 사주면 그 한 달이니까 주말을 제외하면 이게 한 20일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추세추종 매매를 해야겠다라고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차트를 보시면 이게 꽤나 괜찮아 보이거든요. 주가가 20일 이동평균선을 뚫을 때 그때 매수를 해서 그리고 다시 21선 아래로 내려가면 그때 파는 거죠. 괜찮아 보이지 않나요? 수익이 날 것 같죠? 그런데 실제 어땠을까요? 23년 10월 26일 코스닥 레버리지 마이너스 80만 원, 코스닥 인버스 플러스 13만 원, 23년 10월 27일 코스닥 인버스 마이너스 7만 원, 23년 11월 7일 코스닥 레버리지 마이너스 52만 원, 23년 11월 15일 코스닥 인버스 마이너스 40만 원, 23년 11월 20일 코스닥 인버스 플러스 3만 원, 23년 12월 11일 코스닥 인버스 마이너스 25만 원, 24년 1월 16일 코스닥 레버리지 마이너스 25만 원, 24년 1월 18일 코스닥 레버리지 마이너스 23만 원, 24년 1월 23일 코스닥 레버리지 마이너스 24만 원, 24년 2월 2일 코스닥 인버스 마이너스 25만 원. 짧은 기간 동안에 손실이 너무 많이 발생했습니다. 추세 추종 투자가 원래 승률이 좀 안 좋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걸 실제로 직접 겪어보니까 이건 못하겠더라고요. 손실을 이렇게 계속 확정지으면서 투자한다는 게 심적으로 너무 불편했습니다. 결국 이 투자법이 저한테 맞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내 돈을 들여서 꼭 해봐야지 이 투자 방법이 성향에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제 성향에 맞더라도 내가 이걸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인지도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단타로 막 사고 파는 게 성향에 맞을 수가 있는데 회사에 출근해서 매매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건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경까지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세 번째로 이 투자 방법이 지속 가능한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건 방금 전에 그 두 번째 내용과 연관이 되는 내용인데 결국 이 방법이 내 성향에 맞고 실행하는 것도 거리낌이 없다. 이러면 일단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투자 수익률이 높은 투자 방법 어떻게든 배워서 하면 되지 않나? 이런 거죠. 물론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닌데 이렇게 하기 어려운 이유가 한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요. 이 새로운 투자 방법을 익히는 거는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그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려면 우리 몸에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큰 작용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걸 습득하는 과정이 어려우면 도파민 분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이걸 어찌어찌 익히더라도 내가 기대한 보상, 여기서는 수익이겠죠. 이게 형편없으면 이때도 도파민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새롭게 어렵게 익히더라도 지속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우리 몸의 반응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투자 방법을 배운다고 했을 때
과연 그 투자 방법을 처음으로 원래 그 개발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의 100%를 그대로 똑같이 배울 수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운전 배우는 거랑 비슷한데, 똑같이 운전학원에서 그 똑같은 선생님한테 운전을 배워도 사람들마다 운전하는 모양새가 다 다르죠. 결국에 사람들은 그 똑같은 내용을 보고 들어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편리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재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어찌 보면 이거는 내 성향에 맞는 투자 방법을 그냥 또 하나 만들어낸 거랑 같다고 보거든요. 막말로 워런 버핏한테 장기 투자 배운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따라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내가 이런 성향이니까 나는 이런 방법을 선택해야겠어 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원래 요 개발한 사람의 그대로의 투자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하는 수익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의 성향을 파악하셔서 그에 맞는 투자 방법을 익히시라는 거예요. 그것도 정 어렵다, 힘들다면 그냥 한 나라에 혹은 그 나라의 그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지수 ETF 같은 상품 있잖아요. 그 상품에 넣어놓고 신경을 안 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제가 오늘은 주식 투자로 평생 돈 버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내용을 정리하면 우선 투자로 성공한 분들처럼 자신만의 투자 방법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었고요. 그 방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인지, 그리고 내 성향에 맞고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인지,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이게 지속 가능한지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주식을 하다 보면 이게 처음에는 수익이 먼저 들어오죠. 처음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수익이 좀 적더라도 시장에 계속 남아있는 거더라고요. 한 번씩 크게 하락하거나 출렁일 때 있죠. 이때 대다수 사람들이 다 떠나요. 이게 시장에 계속 남아있으면 큰 하락 뒤에 오는 수익을 맛볼 수가 있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만의 투자 방법이 없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본인만의 투자 방법을 꼭 하나 정해 보셔서, 사실 이게 완벽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하면서 조금씩 디벨롭 해나가고 보완하고 이렇게 하면은 점점 더 완성도는 올라가니까 시장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을 하나 정하셔서 시장에서 끝까지 남아있는 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수익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원리적인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도대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저는 어떤 투자 방법, 투자 원칙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좀 소개하는 내용을 다음번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서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